4의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인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중딩 때 배웠던 내용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었어요. 포텐셜 에너지 위치에 따라 가진 에너지. 자, 이거 합친 값을 둘이 합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 에너지. 오케이? 열 에너지,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전기 에너지는 알 거고, 그죠? 핵 에너지, 핵의 융합이나 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그 다음 파동, 빛과 같은 에너지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인데 이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단위는 뭘 쓴다? 줄이라는 단위를 썼죠. 자,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 에너지는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야.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화면 그러면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거지. 스피커는 전기를 소리로, 진동 울리는 건 전기를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요거 좀 주의해 줘야 될 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꽂았지.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충전할 때는. 그런데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배터리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기밥솥은 전기 꽂았더니 열났어요. 세탁기 선풍기는 전기 꽂았더니 돌아가요. 전등은 빛이 나요. 텔레비전은 빛도 나고 소리도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변환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에너지 전환, 자연현상에서처럼 자연적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만든 도구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수력 발전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열기는 전기를 열로, 원자력은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단 말이지.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고 있는데 이 새로 이렇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라든가 없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양은 계속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형태만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따지는 게 에너지 효율이야. 자, 에너지 효율은 몇 %예요? 공급되는 에너지 양에서 내가 유용하게 쓰는 양 곱하기 100이지. 그래서 몇 %를 내가 쓰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쓰는 양이 많은 거고 에너지 효율이 낮을수록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자, 에너지 효율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보존돼요. 에너지 전체 양은 보존돼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에너지가 전달될 때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모두 유용하게 쓰이진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에요. 자, 열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있죠. 딱 보면 알아. 이거 엔진이야, 엔진 그러니까. 자, 내연기관은 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기관. 우리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 로켓 기관과 같이 그 엔진 안에서, 기관 안에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자, 연료를 연소시켜가지고 얘를 얻어내는 거야, 힘을.
그 다음에 외형기관은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기관이지. 증기기관, 증기터빈과 같은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기관인데 이런 열기관은 이 열 효율은 열기관의 효율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기관이 한 일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열을 내가 연료를 태워서 열을 공급해 줬어. 그럼 그 열 중에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버려지는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열기관이 한 일이 얼마나 될까를 따지는 게 바로 열 효율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열 효율이 바로 여기 보세요. 자동차 한번 보세요. 우리 휘발유를 넣었죠. 화학 에너지죠. 연료 에너지. 자, 걔를 태웠죠. 엔진에서 태워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애가 있고 배기가스 열로 빠져나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 차량 안에서의 난방열로 또 없어진 애들이 있고 보면은 실제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동차에 쓰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6%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다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연료의 에너지는 연소시켜서 사용한 에너지의 총합과 같으므로 전체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19%만 운동 에너지로 이용된 거죠. 에너지 효율이 19%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쓴 게 효율이 몇 퍼센트냐를 따지는 거야. 전체 중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를 우리는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요즘 1등급짜리들은 막 돈도 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에너지 등급을 이렇게 5개로 하고요. 효율이 높은 에너지 등급을 1등급으로 놓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를 절약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에너지 총량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전체 양이 변화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니까.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야. 그래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효율이 높은 제품의 예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전기 엔진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 엔진이 같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운행 중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바꿔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을 일부 사용하는 거야. 일반 자동차보다는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우리 하계동 가면은 거기 그 가는 길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저기 아파트 지은 거 혹시 모르지? 그래요. 단열이 잘 되는 자재를 쓰거나요. 아니면 단열을 최대한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해 주는 거예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나와. LED 전구, 백열이나 형광 등에 비해서 효율이 높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솔직히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 효율은 공급된 열 에너지 중에 한 일이 몇 퍼센트인지를 따지는 거고 에너지 효율은 공급된 전체 에너지 양 중에 사용한 에너지가 몇 퍼센트인지를 따진다라는 거.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1, 2, 3번 먼저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답 불러보자. 1번에. 자, 1번에 소리, 빛, 화학. 2번에 에너지 보존, 전환될 때 보존된다. 3번에는 30%. 어려운 건 없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엔진 연료 탱크가 함께 배터리와 전기 모터도 있는 거지. 좀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 일반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10에서 30% 정도 더 높아요. 출발할 때는 뭐 엔진이랑 모터랑 같이 전기 모터를 사용한 엔진을 시동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동력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엔진으로. 자, 그 다음에 달려갈 때 엔진 쓰다가 뭐 감속이나 내리막 같은 데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가지고 충전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엔진과 함께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일반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는 거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요, 우리가 이제 그 태양, 지열,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 그리고 낭비된 에너지 줄여버려. 그래서 공급 없이도 그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전기요금 굉장히 적게 나오겠지 이런 것들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하고 단열재를 성능이 좋은 놈으로 쓰고 그리고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줘. 그러니까 땅속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뭐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미래형 주택이 바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67쪽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271쪽까지 다 풀어주세요.